안녕하십니까. 이민건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전 북한군 501 건설여단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철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에서 501 건설여단이라는 곳에서 군복무를 10년간 했던 김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오셨죠? 그렇죠. 저는 처음 이런 데 처음 와봤습니다. 어때요? 와보니까? 좀 어색하고 좀 그러네요. 그래요? 네, 이 방송을 북한에 있는 우리 군인들도 들을 거고 해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몇 년부터 이제 군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근 10여 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2010년도게 되면 10년대 입국을 했잖아요, 한국에. 네. 바로 그냥 한국에 다이렉트로 오셨네요. 그렇죠. 예, 2010년도 전역을 하자마자 바로 대신 데리고 왔죠. 그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어쩌겠어요. 그쪽에서 자꾸 가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군 생활 10년 하고 나게 되면 그래도 이거 좀 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조금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네, 저도 다를 바 없었고요. 다만 제가 군복무 하는 와중에 저희 부모님들이 먼저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그에 아시다시피 그쪽 그렇게 되면 그에 그렇죠. 대한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많이 열받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연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신병 교육을 받았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병 교육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저는 저희 부대는 평양시에 주둔하고 있지만 저희 그 신병은 저게 평북 염주라는 곳이 있어요. 평북도 염주. 네, 평북도 염주 8군단이 있어요. 네네네. 8군단 양책 배아린 공장이라고 있는데 물론 배아린 공장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배아린 공장 옆에 저희 신병연대에서 저희가 신병을 받았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북한군은 3개월에서 적용경보 6개월인가요? 네, 그렇죠. 1년까지 들어갔죠. 네, 근데 보통 3개월인데 3개월 받죠. 저희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한 달만 받았거든요. 속성으로. 한 달 받았다고요? 네, 좀 완전 럭키했죠. 네, 운이 좋았죠. 어떻게 한 달을 받을 수가 있지? 저희는 좀 특별하게 2001년도에 전시초모라고 해서 남한에서 무슨 을지프레 가디언인가 아무튼 군사훈련을 할 때 북한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대학 졸업생들만 따로 모집해가지고 신병 교육을 따로 주다 보니 속성으로 한 달만 했고 우리가 대를 편성을 갈 때도 모두 다 대학 졸업생들 별난 사람들 다 많았어요. 평양 연극영화대학 졸업생, 이과대학 별난 전국의 대학생들 다 모였었어요. 네.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러면 이제 군대를 나가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대학을 어느 대학을 나오신 거예요? 저는 청진의 철도대학을 나왔어요. 철도대학. 네. 생각난다. 저도 2001년도 때 저도 군생활 할 때니까 그때 이제 전시 초모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막 소명하고 나라를 지킨다고 소명하고 그렇죠. 그런 케이스였죠. 네, 이렇게 해서 막 나가고 이랬잖아요. 북한은 또 전시체계에 들어간다면 대학생들한테 호소하잖아요. 호소를 해가지고 국방을 지켜야 된다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이러면 총대를 잡아야 된다. 이 생각나긴 나는데 그러면 그 신명 기간에 모였던 분들이 100%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100% 대학 졸업생들이었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정말 희귀한 사람들이 다 모였었죠.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는 17살에 군대 나가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죠. 의무제니까.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소명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나가고 파서 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라를 지키자 이런 마음도 조금 좀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북한에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군당 지도원이라는 말이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입당을 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도시에서 살아야 되고 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대학은 졸업했잖아요. 일단 지식은 했어요. 근데 군대랑 입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북한에서 높은 간부로 발전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징병제로 그러니까 의무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자원에서 나간 거거든요. 바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래가지고 뭐 조금 애국심까지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발전이나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고 봐야죠.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나갔네요. 그래. 네,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대학생들은 대부분 3년 내지 5년을 군생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니까 10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군생활 2001년도 입대를 했으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겠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일단 그때 당시 전시첨어 당시에는 대학 졸업생들 그 해에는 3년제, 5년제가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복무 3년이나 5년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기 복무제로 저는 지원을 했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면 입당을 못 해요. 그렇게 하면 3년 정도 하고 하게 되면 북한이 입당을 못 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코스로 입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거죠. 그 입당이 뭐길래? 당시 저희 같이 군복무를 같이 했던 거 신병을 같이 받았던 그 중에서는 5년 그러니까 5년짜리 그 군복무, 그러니까 5년짜리 케이스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군당 지도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결혼도 했고 애도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군복무 2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징병제는 만 30살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년을 딱 하고 가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러면 신병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건설유단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우리는 포병이다 보니까 신병 교육을 받을 때 하고 건설 부대가 받는 게 똑같은지 신병 교육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신병 교육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부대는 어떤 여단이라면 그 여단 내에 있는 신병대대에서 또는 신병연대에서 받는데 저희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직속 제8군단 소속으로 이렇게 무력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떨궈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무슨 화학국에 간다고 해서 화학병 훈련을 시킨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신병 교육을 그냥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동안 군대란 건 대충 이런 거다라고 속성으로 가르치는 거고 또 그리고 저희는 군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안다고 봐야죠. 왜 안다고 보냐면 북한은 대학 기간에 대학생 고사포병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6개월이거든요. 네, 그거는 6개월짜리. 그게 6개월이면 엄청 신병보다 엄청 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제가 군 생활을 하는 거죠. 집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6개월 동안 군복무를 사실상 군복무죠.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나갈 때 초급병사를 받고 나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신병 훈련을 받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죠.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사실 신병 교육하게 되면 북한군이 아마 전 군이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규정과 대렬 이런 것들 배우는 기간, 그렇죠. 기본 규정을 배우는 기간이죠. 그때 그렇죠. 부대 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대 나갈 때 서로 어느 부대가 어느 부대가고 이제 갈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건설 부대는 또 신병 때도 건설하는 걸 배워주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건설 부대에서 신병은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신병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잊지 못하겠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은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신병 도저히 한 달밖에 안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일 지나서 나중에 신병 들어온 애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좋게 여기식으로 말하면 낙하산이고 그쪽 식으로 말하면 약간 부탁자. 부탁자. 네, 부탁자인데 걔가 평양 연극영화대학 졸업생이었어요. 근데 걔가 정말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눈이 크고 억실억실하고. 근데 나이가 80년생이고 저랑 나이도 같은데 체격도 이렇고 진짜 누가 봐도 약간 북한의 간부 스타일 그런 애였었는데 부모님이 평양에서 높은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백으로 해가지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늦게 들어왔네. 고생하지 말라고. 네, 근데 걔가 또 왜 늦게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영화를 찍느라고 그러니까 배우예요, 배우. 영화를 찍느라고 이렇게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오락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오락회 시간에
그래서 뭐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슨 작업반장인가 뭐 군당 작업반장 역할을 하는 거라 했나 그거를 해보라고 그래서 걔가 막 연기를 자기가 이거 맡았던 그 연기를 막 하던 게 가장 기억났던 것 같아요. 군에 왜 나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입장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뭐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병종이 아니라 다 대학 졸업생들을 모았기 때문에 거의 제 생각에는 제가 설문조사는 못 해봤지만 한 80에서 90%는 다 군복무 경력하고 스펙 쌓으려고 예, 여기식으로 말하면 스펙 쌓으러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는 뭐 김책공대 나온 애들도 있고 김서종합대학 나온 애들 있고 뭐 평양음악무용대학 막 그런 애들 나온 애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한에서 해외를 나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양음악무용대학 졸업한 애하고 제가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제가 러시아에 많이 나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학 기간에 공연하러도 나가고 그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도 타고 막 그런 얘기가. 그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신세계 같은. 비행기도 탔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랬던 거는. 영변에 핵물리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영변에 핵단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영변에 핵물리대학이 있었어요. 핵물리대학 졸업생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걔가 나이가 제일 많았었는데 25살인가? 걔도 굉장히 자기네 대학은 군대가 보초를 선다고. 네, 되게 신기한 경우. 네. 아니 근데 그 군당 지도는 이제 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 아빠라고 하셨잖아요. 애들이 참고 애 아빠를 그때 군대 내보내고 저자는 생이별 시켜놓고.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원래 북한의 그러니까 군사 규정상 그 2001년도 이전에는 아기 아빠는 군 복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전시처모가 나오면서 그 규정이 바뀐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애 아빠도 군대를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2003년도 되면서 전민 군사복무제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뭐 애기 아빠고 뭐고 그냥 진짜 뭐 나이 먹으리 다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사람의 경우에도 군당 지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입당은 했겠죠. 입당은 했는데 왜 군대를 나오나 했더니 군복무 경력이 없어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지 승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만날 그냥 부원 지도원제가 없어지고 다 부원으로 됐는데 부원에서 뭐 잘 올라가봐야 과장밖에 뭐 안 되니까 이게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렇죠. 같은 부서에서 다른 놈들은 막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군복무 3년 경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군복무 3년 이상 해야 군복무 맞아요. 경력이라고 쳐주니까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너 애기 안 보고프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와이프랑 계속 뭐 다 총각들이니까 뭐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래도 야 와이프랑 뭐 떨어져 있는 게 보고 싶지 않냐 하니까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정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이 있어 휴대폰을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없죠. 뭘 하겠어요. 편지로 왔다 갔다만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뭐 열차 타고 갈 수도 없고.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2003년대 이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막 40살 되시는 분도 나왔어요 그때. 근데 저희 부대에 교원하시던 분이 나오셨어요. 한 20년 교원 생활 하신 분이 나오셨는데 저희 부대에 제자가 5명이 있었어요. 진짜요? 이거 선생님이라 불러야 되나? 네, 제자가 5명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지금 뭐 하사, 중사 다 받고 있고 이 선생님은 병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는 규정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 신기한 경험이다. 그렇죠. 같은 부대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가워서 야 누구야 이러는데 군대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로 생활할 때 뭐 1분대 뭐야 다 하게 되면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고 제자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왜냐면 힘들죠. 제자도 이거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렇죠. 또 선생님은 반말을 하지 못하니까. 중사동지 이래야 되니까. 그러다 이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지 못하겠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끼로 손을 잘랐어요. 아이고 자상을 했구나. 이게 북한군하지 않나요? 아니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할 때 보게 되면 어른 이제 총을 쏘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 손가락 걸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라서 그 문제 때문에 연대에 보고되고 되게 복잡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랬는데
그 소리 듣고 와이프가 왔어요. 와서 막 울면서 지휘관들 앞에서 울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됐지만 군복무 끝까지 시켜달라. 이러면서 막 멍멍 통곡을 하면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래 그러면 연대에서 묻었어요 그걸. 자기네끼리 자기네 안에서. 왜냐면 그거 부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부대 지휘관도 연대적 책임을 지잖아요. 욕 먹잖아요. 그렇죠. 해당 중대장부터 시작해서 대대장 뭐 다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묻자 해가지고 묻어가지고 그 사람을 시키다가 그래도 끝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냈거든요. 아이고. 뭐 생활제대? 아니 생활제도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이제 병 있는 거래서 감정제대에서 보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교사를 하셨는데 입당을 못 하셨어요. 뭐 그렇죠. 오래 못했을 거잖아요. 공복무를. 당연히 해서 못하고 이제 그냥 가셨는데 참 그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게 야 이거는 정말 아버지 뻘하고 군복무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17살짜리하고 40살 하게 되면 아들 뻘이잖아요. 그런 분하고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예요. 17살짜리 정말 제 아들 같은 사람한테 인사를 꼬뻑꼬뻑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그 후에 그게 많이 제기돼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그것도 안 했잖아요. 또 그렇죠. 생각나시죠? 그 이후에 2003년도가 뭐 전민 복무제 하면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부대 예를 들게요. 저희 부대가 저희 중대가 한 100명, 113명 정도 됐는데 실제 하전사만 한 7, 80명 되거든요. 절반이 탈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03년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견대 100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의 저희 부대만의 일이 아니라 전 군적으로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김정일이가 이게 인민군대 군사기류를 2003년도 패가 다 말아먹는 거고 그래서 전민군사복무제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선택제로 이렇게 뭐 질적 강화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뀐 그런 계기가 됐었죠. 정말 2003년도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아마 북한에서 군풍이 제일 군풍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게 아마 2003년도일 거예요. 네, 맞아요. 제일 허물어진 게. 군사 체계가 마비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죠. 지휘관들도 자기보다도 한참 위인 분들이고 사실 사회에서 이제 군당 지도를 하던 분도 있고 조직비서 하던 분도 있었어요. 저희 부대 쪽에. 아유, 대단하시다. 조직비서 하다가 군대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근데 되게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 생활을. 왜냐면 조직비서를 했으니까 군당에서 시당이나 이런 데서 뇌물 있죠. 부대에 필요한 뇌물들 있죠. 부대에서 범철에 뭐 육농에 비닐방막이 필요하다 뭐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료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오는 거 있죠. 차로.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훈련도 안 참가하고 그렇죠. 그냥 힘 있는 놈은 아무데 가서나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이거 했으니까 이제 뭐지 정치부에서 굴 쓰는 거. 아무래도 뭐 조직비서 좀 했으면 굴 좀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시키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히 하다가 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죠. 빽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이제 뭐지 빽 없는 분들은 진짜 뭐 제가 군복무가 아니라 이렇게 신병 교육을 한 달 정도밖에 안 했고 그러니까 뭐 훈련 기간이 한 달이고 그게 그 본부대로 나가는 게 그 대기 시간이 저희는 좀 길었어요. 한 20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훈련 기간보다 그 대기 시간이 더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큰 부대에서 그러니까 자기 본부대에서 이렇게 신병 교육을 받으면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왜 20일씩이나 걸렸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어느 한 부대에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다 그쪽 식으로 표현하면 적재적소에 보내야 되니까 예컨대 내가 화학공대 졸업생이에요. 그러면 화학국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리고 또 건설건재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장비검수국. 장비검수국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지? 북한의 군사시설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무기 만드는 그런 데 있잖아요. 무기 만드는 군수공장에 가면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지만 그 장비에 대해서 검수하는 건 군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초소고 막 이런 사람 그런 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전국으로 다 보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 기다렸죠. 근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그 어차피 거기 뭐 있으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뭐가냐면 우리 그쪽 거기에서 뭐 이렇게 돌시건이라고 돌시건이라는 말이 유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그 안에서 왜 돌시건이라 그랬냐면 이게 부대 신병연대가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뭐 집도 짓고 뭐 북한은 계속 뭐 짓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짓고 뭐 석축도 쌓고 막 계속 이러는데 그 너무 석축을 많이 쌓다 보니까 주변에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 밥 먹기 전에 가서 돌을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서 돌 자기 머리만한 걸 2개를 갖다 놓고 밥 먹고 또 뭐 저녁 밥 먹기 전에 또 가서 그러니까 그 돌을 2번씩 날아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산을 넘어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돌 식건을 갖다 바쳐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진짜 재미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다 대학 뭐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인데 솔직히 북한의 뭐 대학생들이라는 것이 뭐 여기처럼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나름 뭐 백도 있고 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저도 힘들었었지만.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가지고 네 그래요? 벌써요. 그래서 덜시건 이야기는 그 재미난 이야기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